직원이 말했습니다. 죄송합니다, 고객님. 이 계좌는 지금 출금이 안 됩니다. 그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. 왜요? 제 통장인데요.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. 사망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상속 절차가 필요합니다.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였습니다. 72세 이창수 씨는 오늘 아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. 사흘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. 장례 비용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. 공동 통장에서 500만 원만 찾으면 됐습니다.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멈췄습니다. 직원이 말했습니다. 죄송합니다, 고객님. 이 계좌는 지금 출금이 안 됩니다. 그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. 왜요? 제 통장인데요.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. 사망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상속 절차가 필요합니다. 오늘은 출금이 어렵습니다.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. 아내를 보낸 지 하루도 안 됐습니다. 그런데 통장이 막혔습니다. 창구 옆 상담 공간이었습니다.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. 그가 말했습니다. 우리가 30년 동안 같이 모은 돈이에요. 제가 매달 넣었습니다.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. 고객님 마음은 이해합니다. 하지만 이 계좌는 망인 단독 명의입니다.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. 그럼 저는 한 푼도 못 찾는 겁니까? 직원이 답했습니다. 공동 명의라면 가능했을 겁니다. 하지만 이 계좌는 단독 명의입니다. 그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. 아내가 혼자 만든 통장이었습니다. 왜 그랬는지 이제는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. 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.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계좌 해지가 가능합니다. 자녀분들 연락처 있으십니까? 자녀. 그 단어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. 아내에게는 전 남편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. 그는 주민센터에서 사망 신고를 마치고 나왔습니다.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. 사망 신고는 7일 안에 해야 했습니다. 홀로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. 아내 쪽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. 집에 돌아와 서랍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. 그때 낯선 통장들이 나왔습니다. 하나가 아니었습니다. 5개였습니다. 그는 전혀 몰랐던 통장이었습니다. 잔액을 합쳐보았습니다. 1억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.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. 모르는 번호였습니다. 상대방이 말했습니다. 이창수 씨 맞죠? 저는 고인의 딸 박지수입니다. 11년 만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. 전화기 너머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. 어머니 통장에 손대시면 안 됩니다. 저도 상속인입니다.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. 장례비도 아직 못 냈어요. 그것만큼은 그녀가 말을 끊었습니다.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.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. 이미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했습니다.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. 은행보다 빨랐습니다. 그 순간 계좌는 완전히 묶였습니다.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 내용 증명이 도착해 있었습니다. 발신인은 법무법인이었습니다. 내용은 간단했습니다. 피상속인 김순례의 재산에 대한 상속 분쟁 통보. 그는 편지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. 사흘 후였습니다. 집 앞에 낯선 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. 그녀와 그녀의 오빠였습니다. 전 남편 사이에 자녀 2이었습니다.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. 오빠가 말했습니다.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입니다. 저희도 상속권이 있습니다. 그가 말했습니다. 당신들이 어머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? 오빠가 말했습니다. 법은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. 실제로 그랬습니다. 민법상 전 배우자의 자녀도 상속인입니다. 감정과 법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. 한 달 후였습니다. 법원 조정실. 조정은 2번이나 결렬됐습니다. 남매는 통장 5개 전부를 요구했습니다. 그에게는 살던 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. 그런데 조정 중 새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.
그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. 이 통장들 개설 날짜를 보십시오. 전부 혼인 이후입니다. 그리고 이체 내역도 있습니다. 이창수 씨가 매달 돈을 넣었습니다.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. 기업은 주장이 인정될 경우 배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녀가 물었습니다. 얼마나 달라집니까? 조정위원이 답했습니다. 상황에 따라 고객님 몫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처음으로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.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. 구조의 문제입니다. 배우자 명의 단독 계좌는 사망 즉시 상속 재산이 됩니다. 배우자가 함께 모은 돈이라도 출금이 막힐 수 있습니다. 또 하나 있습니다. 전 배우자의 자녀도 법적으로 상속인입니다. 연락이 없어도 권리는 그대로입니다. 그리고 상속인 중 누구든 은행에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이 들어가면 계좌는 바로 묶입니다. 이창수 씨는 몰랐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기여분입니다.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 통장 기록과 이체 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. 결국 조정은 성립됐습니다. 이창수 씨는 60%를 받았습니다. 남매는 나머지를 나눴습니다. 하지만 장례비는 결국 지인에게 빌려야 했습니다. 그는 오래 생각했습니다. 아내가 왜 통장을 혼자 만들었는지,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지, 이런 일은 왜 반복될까요?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믿음, 돈 얘기는 불편하다는 침묵,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는 미루기. 그 세 가지가 합쳐지면 이창수 씨처럼 됩니다. 사랑했던 사람을 잃고 그 다음날 돈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. 오늘 배우자와 통장 얘기를 해보세요.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대화입니다. 지금은 괜찮지만 이 채널에서는 실제로 벌어지는 시니어 재산 사건들을 계속 추적합니다.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두세요.